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논작물의 종류는 벼, 그 다음에 조사료용 벼, 밀, 보리가 있습니다. 즉 논에 심는 작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조사료용 벼라는 것은 우리 가축 먹이용으로 재배하는 벼입니다. 자, 일단 보장 방식에 가보시면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다. 그래서 종합위험이라는 것은 보상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입니다. 그리고 수확감소, 수확량이 줄어들었을 때 보장해주는 방식, 수확감소 보장 방식. 자, 그런데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자, 벼는 병충해를 따로 또 추가로 보상합니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다가 벼만 해당돼요. 병충해는. 병충해 보상해줍니다. 자, 근데 이때 모든 병충해가 아니라 봐보시면, 자, 7개만 해주게 됩니다. 병충해 이름이. 그래서 병충해 암기 봐보시면, 흰잎 마른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 잎 마른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 벼알 마른병. 얘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할 때 흰 줄무늬 잎도 깨먹새 맞나? 도열병, 벼멸구. 벼자가 빠졌는데 벼멸구. 흰 줄무늬 잎도 깨먹새. 벼를 어디다 집어넣지? 벼멸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응? 벼, 흰 줄무늬 잎도 이럴까? 자, 벼, 흰 줄무늬 잎도 깨먹새 이렇게 할까? 예, 예전에 제가 암기를 암기 옛날에 했던 그대로 해야 돼요. 옛날에는 제가 새 깨씨먹은 흰 줄무늬 잎도 벼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암기했었어요. 혹시 예전에 공부했던 분들 제가 예전에 이렇게 했거든요. 새 깨씨먹은 흰 줄무늬 잎도 벼다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더 쉽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이게 쉬운 걸로 하세요. 네, 벼 흰 줄무늬 잎도 깨먹새 이렇게 하시든가 쉬운 거 찾으셔요. 근데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새 깨씨먹은 흰 줄무늬 잎도 벼다 이렇게도 했거든요. 쉬운 걸로 하세요. 그럼 봐보시면 자 암기하셔야 돼요. 얘는 벼 멸구 그 다음에 흰 잎 다 잎이 하얗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올해 엄청 잎피해가 심했어요. 흰 잎 마른병 잎이 마르는 거 하얗게 그 다음에 얘는 줄무늬가 마르는 거예요. 줄무늬 잎 마른병. 예, 그 다음에 도열병 엄청 심합니다. 우리 시골에 가보면. 그 다음에 우리 깨 있죠. 깨를 뿌려놓은 것처럼 잎이 생겼어. 그래서 깨씨 무늬병. 그 다음에 얘도 충이에요. 먹놀이인제. 그 다음에 세균성 벼알 마른병. 알이 말라 벼알이. 얘는 세균이야 세균. 어쨌든 이 암기하셔야 돼요. 벼, 흰 줄무늬 잎도 깨먹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벼만 병충해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자 다른 것들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만 보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5페이지 가보시면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암기할 때 개수, 재병, 때마, 기기 계속 중복이라고 그랬죠. 개수, 재병, 땜하, 기기 개수, 재병, 때마, 기정기 땜하, 기전기 계속 제가 이건 중복이라고 그랬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래서 개는 계약자, 두 번째 수는 수학기, 그 다음에 재, 그 다음에 여기는 제초요. 그 다음에 병충해. 물론 이 병충해에서 벼는 자 7개는 재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댐이나 제방, 그 다음에 하자, 그 다음에 기상특보, 전쟁, 기타. 자, 우리가 벼 한번 보험 한번 가입해 볼게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156페이지 가봅니다. 자, 벼는 우리가 방법이 있잖아요.
벼는 재배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벼는, 자, 벼. 재배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재배 방법이 있어요. 재배 방법. 자, 재배 방법은, 우리 여러분 친환경 재배 요즘 좋아하시잖아요. 일반 재배. 그 다음에 친환경 재배가 있어요. 벼는. 이 친환경 재배는 다시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맨 처음에 무농약 재배 하셔야 돼. 바로 유기 재배 못 가요. 우리가 농지에서 무농약을 먼저 한 2, 3년 한 다음에 유기 재배로 넘어가요. 유기 재배가 더 까다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재배 양식은 우리가 그때 논에다가 바로 씨앗을 뿌리는 걸 갖다 직파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때 육묘를 길러서 옮겨 심죠. 우리가 그걸 갖다 이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양. 근데 직파는 주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농가분들이 건파, 물이 없는 상태에서 씨앗을 거의 뿌리진 않겠죠. 그냥 물이 있어야 얘가 발화가 되니까. 그래서 물이 있는 상태에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담수직파라고 해요. 담수직파. 물이 있는 상태에서 씨앗을 뿌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양도 어때요? 우리가 손으로 옛날에 이양하는 시기는 지금 시기가 없죠. 전부 우리가 기계로 우리가 이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계로 합니다. 기계. 대부분이 기계로 이양을 많이 하죠. 근데 요즘에 너무 인건비라든가 기계값이 비싸다 보니까 직파 농도 있어요. 3파 또는 전파. 씨앗을 직접 논에다 뿌리기도 해요. 그러면 자, 벼는 우리가 보험 가입을 주로 여러분들 벼 언제 심어요? 주로 봄에 심죠. 자, 올해 벼다 그러면 얘는 주로 언제 이렇게 이양이나 씨앗을 뿌리냐면 4월 후반, 4월 중순에서 6월 달에 해요. 거의 이양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얘를 벼를 심었다. 그럼 맨 처음에 조그맣죠. 얘가 어때요? 많이 생기죠. 새끼치기를 하잖아요. 새끼치기. 그걸 갖다 우리가 분월한다고 표현해. 분월. 그래서 이렇게 새끼가 막 쳐지잖아요. 얘를 갖다 분월이라고 그래. 분월. 그럼 보통 농사가 잘 되면 이 분월 개수가 16개에서 약 20개 정도 됩니다. 이 개수가. 농사가 잘 지었구나 그러면 20개 정도 돼요. 그럼 걔가 이제 분월해가지고 어때요? 새끼치기 해가지고 이제 막 자라죠. 그럼 자라면서 이삭이 나오잖아요. 자, 이삭이 나오는 시기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출수라고 해요. 출수. 이삭이 나오는 걸 출수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이삭이 70% 이상 진행되었을 때 출수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이삭이 70% 이상 진행되었을 때 출수기라고 해요. 출수기. 용어를 정리하는 거예요. 출수기. 그래서 출수기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출수기라는 것은 이삭이 70% 이상 진행되었을 때 우리는 출수기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계약자가 자, 보험 가입을 한번 해볼게요. 보험 가입을 자, 5월 15일 날 보험을 가입했다고 할게요. 자, 보험 가입하고 나서 이 계약자는 자, 이양을 했어요. 이양을 했어. 근데 이미 벼를 심었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와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갖다가 벼를 다 토사에 묻혀버렸어. 그럼 계약자는 좀 벼를 또 다시 심어야 되죠. 그럴 수 있겠잖아요. 계약자가 다시 심는 걸 갖다가 우리는 제2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벼가 열심히 자라요. 그리고 자라다가 방금 뭐 한다고요? 벼가 출수가 되어요. 출수가 되어서 벼가 익겠죠. 익는 걸 갖다가 우리가 등수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벼를 뭐 하게 됐어요? 수확을 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벼보험이 이루어져요. 그럼 벼는 방금 언제 4월에서 6월 달에 우리가 벼보험 가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을에 여러분들 지금 수확 싹 끝났죠. 지금 거의 끝물이야. 그럼 벼는 이 수확 마무리가 언제까지 해주냐면 11월 30일이면 벼보험이 딱 끝나버려요. 그것 때문에 벼가 거의 없어. 다 끝나. 11월 30일 최종적으로 끝내는 겁니다. 자, 벼보험이 그럼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 그럼 여기서 벼는 있잖아요. 굉장히 좋아, 벼는. 자, 첫 번째. 자, 농가가 벼를 이렇게 보험 가입을 했어요. 근데 우리 천수다. 산꼭대기에 있는 벼. 요즘에 물이 웬만하면 다 좋아요.
근데 산꼭대기에 있는 하늘에 의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논들이 있어. 비가 안 와, 비가. 계약자가 다 이렇게 로타리 있잖아. 로타리 다 쳐놓고 비야 내려라 하고 있는데 비가 안 와. 그럼 결국엔 계약자가 뭐 하는 거예요? 벼를 못 심지. 근데 이미 보험 다 가입해놨어. 벼를 심으려고. 근데 물이 없어서 벼를 못 심어. 이 계약자는 어때? 더 이상 농사 못 짓죠. 그래서 이양을 못합니다. 돈 주세요. 보장해줘요. 자, 그걸 갖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양 또는 직파를 못했어요. 돈 주세요. 그걸 갖다가 이양 직파 불능 보장해 줍니다. 돈 줘요. 얘도. 그럼 이제 계약자는 어때? 이 돈 받고 본 계약은 해지돼 버려. 더 이상 나 벼 못 심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 자, 이양했어요. 이건 사례가 지금 연결하는 사례가 아니에요. 계약자가 정상으로 이양을 했어. 근데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부가 죽었다. 그럼 계약자 어때요? 다시 심어야 되죠. 그럼 돈 줘야 되겠죠. 자, 그걸 갖다가 다시 심었기 때문에 줍니다. 다시 뿌렸기 때문에 줍니다. 그걸 갖다가 제2양 재직파 보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얘도 돈 줍니다. 다시 심었기 때문에. 근데 얘는 한 번만 줍니다. 얘는 한 번만. 또 심었다 계속 주지 않아요. 한 번만 줘요. 그리고 이 제2양 재직파 보험금을 탔다고 해서 보험 계약은 소멸되지 않아요. 얘는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이 보험금 받았어요. 보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데 얘는 보험금 받았다. 그러면 보험 계약이 뭐 한다? 해지된다고. 소멸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제2항까지 했다. 아니면 또는 맨 처음부터 그냥 아무 일 없이 계속 농사를 짓고 있어요. 열심히. 농수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이상 나기 전까지 만약에 65% 이상이 죽어버렸어. 피해 입은 거야. 그럼 계약자는 어때요? 경작을 포기해야 되지. 그냥 그대로 로타리 쳐버려야 돼.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돈 주세요. 그때 무슨 돈 준다고요? 경작불능 보험금. 방금 우리 복분자에서 있었던 이해도 똑같아요. 즉 벼가 65% 이상 고사했다. 그럼 계약자는 경작을 포기합니다. 이때 주는 걸 경작불능 보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이 경작불능 보험금 받아갔다. 보험계약 뭐 한다? 당연히 보험계약 해지돼요. 소멸. 자, 정상적으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뭐 다른 일 없었어요. 그대로 왔어요. 자, 그대로 왔는데 무슨 기가 도래됐냐면 수학기 도래됐어요. 수학기. 그래서 수학기 도래돼서 수학을 하려고 농지에 갔어요. 근데 농지에 갔는데 벼를 하나 도저히 수학을 할 의미가 없는 거야. 왜? 벼가 꼿꼿이 지금 다 서 있는, 우리가 벼가 어때요? 저기 벼가 이렇게 알곡이 여물면 어때요? 벼가 이렇게 수그러들잖아. 고개를 숙이잖아. 근데 벼가 알곡이 하나도 없어. 다 그때 쭉쟁이여가지고 꼿꼿이 서 있어. 얘는 정상 벼로서 아무 의미가 없죠. 만져봤더니 알곡이 하나도 없고 다 쭉쟁이 상태야. 그럼 굳이 얘를 갖다가 콤바인을 대서 비용을 들어가면서 수확을 할 수 없겠잖아요. 결론 다 쭉쟁이밖에 없어. 그럼 계약자는 수확을 포기해야 되겠죠. 돈 주세요. 자,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확 불능이라고 그래요. 수확 도저히 못해. 돈 주세요. 수확 불능. 해줍니다. 쭉쟁이밖에 없는 상태예요. 자, 수확 불능 보장 보험금 받았다. 당연히 보험계약 해지됩니다. 자, 반대로 자, 이 수학불능 아니에요. 자, 수학기 때 가서 수학을 했어. 근데 수학기 때 여러분이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원래는 10,000kg이 수학이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가서 수학을 해보니까 8,000kg밖에 안 됐어. 수학이 줄었죠. 수학이 감소되었잖아요. 돈 주세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수학 감소 보장 해줍니다. 수학량이 떨어진 게 돈 주세요. 대부분이 A죠.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벼를 보통 한 달 정도 조사하는데 다 거의 2조사하는 거예요. 수확량 조사하는 거예요. 수확이 줄었으니까 보험금 주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확불능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근데 경작불능은 많습니다. 중간에 비가 엄청 와가지고 계속 어때요? 다 유입돼 버리고 할 때는 계약자가 미리서 이제 포기해버리고 로타리 다 쳐버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벼는 보험금 종류가 많아요. 벼는 우리가 다른 거와 다릅니다. 자, 첫 번째 보험금 종류에 있어서 이양을 못했어요. 돈 주세요.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 자, 보험금을 붙이면 그다음 다시 심었어요.
제2양 재직파 보험금. 죽었어요. 65% 이상이. 경장을 포기합니다. 경작불능 보험금. 수학을 못합니다. 수학불능 보험금. 수학이 줄었습니다. 수학감소 보험금. 이렇게 보험금 종류가 많습니다. 일단 보험금 정리됐죠? 그러면 자, 두 번째. 자, 보험기간. 이 보험은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니 그 말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볼게요. 이양 직파 불능보험 교재 봅니다. 일단 보험 시작은 이때. 자, 이때 보험 계약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부터 일단 보험 시작했죠.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벼를 언제까지 심으면 우리가 벼가 알곡이 여무냐면 7월 31일까지 심으면 돼요. 그 이후에 심으면 도저히 벼를 이제 수확을 못해. 그래서 이 7월 31일을 우리는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이양 한계일이라고도 표현해요. 즉 이양 한계일의 결론은 언제예요? 7월 31일. 7월 31일까지 이양을 못했다. 그러면 보험금을 주는 겁니다. 보험 기간이에요. 자, 제2양. 이때는 제2양 어때요? 이미 어때요? 우리는 자, 2양 했죠. 지금 이제. 그래서 보장 시기가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2양 직파 안료 24시부터 영어로 쓰는 거예요. 제2양부터는. 이때는 벼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약 체결 24시고. 이때부터는 벼가 있잖아요. 농지에. 그래서 보장 시기 가보시면 2양 직파 안료 24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우리 보험 시기 가보시면. 근데 어쨌든 제2양도 언제까지 심어야 된다고요? 7월 31일까지. 이게 벼를 그때까지 심어야 돼. 그래야 벼가 나중에 알고 이삭이 펴서 알고 여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작불능도 자 보험 시작은 똑같습니다. 2양 직파 안료 24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여기에 용어가 방금 무슨 글씨가 하나 딱 오냐면 출수기 전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출수기 전. 자 출수기라는 것은 뭐라고요? 이삭이 70% 이상 진행된 시점을 갖다 우리가 출수기라고 표현했잖아요. 즉 이삭이 피기 전까지 경작불능 할 수 있어요. 이미 이삭이 어때요? 다 펴서 농지가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수확 시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불능은 출수기 전까지만 경작불능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7월, 8월에 비가 엄청 와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제방이 댐이 무너져가지고 다 이렇게 토사에 묻혀버렸다. 또는 비가 한 5일 동안 이렇게 있잖아요. 침수돼가지고 벼가 다 죽어버렸다. 그때 경작불능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확불능 보장하고 이 수확감소는 결론은 언제까지 다 가는 거예요? 얘는 수확시기잖아요. 수확시기. 이 두 개는. 수확시기 때 판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장시기는 똑같이 2양 직파 안료 24시부터 가긴 가는데 수확 종료 시점인데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11월 30일. 11월 30일까지 보험이 딱 끝나요. 자, 수확감소도 마찬가지고요.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교재 봐보시면.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서 조사료용 벼가 있습니다. 조사료용 벼. 총체벼라고도 해요. 얘는 가축 먹이. 여러분 소 조사료 있잖아요. 소 먹이를 해서 재배하는 작물이에요. 근데 이 조사료용 벼는 우리가 뭐 출수 있잖아. 출수에서 얘는 우리가 벼를 수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줄기하고 잎을 먹기 위해서 재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뭔만 보장을 해주냐면 얘는 수확감소. 얘는 수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확감소 보장이 얘는 없어. 얘는 보장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안 해주냐면 경작불능 보장밖에 없어. 얘는. 중간에 65% 이상이 고사했다. 경작 포기합니다. 돈 주세요. 이것밖에 안 해줘요. 얘는 뭐 양을 우리가 수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잎과 줄기를 재배하는 거니까 경작불능 보장밖에 없어. 얘는. 조사령벼는. 그럼 조사령벼의 보험의 시작은 봐보시면 2양 직파 안료 24시부터 시작을 해서 얘는 딱 언제 끝내버리냐면 8월 31일에 딱 보험이 끝나버려. 조사령벼는. 그해 8월 31일. 판매 개시년도 8월 30일. 지금 제가 그해 그해 끝나는 것들은 다 앞에가 판매 개시년도란 말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료용표는
경작불능 보장밖에 없어요. 얘는 뭐 수학감소 이런 다른 보장 일체 없습니다. 근데 언제 끝낸다? 8월 31일에 끝냅니다. 그래서 8월 31일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올해 이 조사령표가 주로 이제 조사령표 우리 여러분들 재배하는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올해 이 조사령표가 저기로 많이 재배했어. 타작물로. 타작물로. 근데 올해 비 엄청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저쪽 간척지 쪽에는 조사령표를 많이 재배했는데 한 며칠간 한 5일 정도 이렇게 침수가 되다 보니까 얘가 다 죽어버렸어. 아, 이 조사령표 경작불능이 올해 참 많았어요. 올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밥 안 드시잖아. 다들 다 밥을 싫어하잖아. 밥을 싫어하다 보니까 이 다이어트 때문에 쌀 소비가 엄청 없잖아요. 그래서 쌀이 지금 남아돌잖아. 쌀이 우리가 비축해 놓은 쌀이 너무 많아 지금. 근데 어쨌든 우리가 논이 있으면 또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 논이 있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도래되고 있어. 왜냐면 계속 쌀을 생산하면 얘를 갖다 소비를 다 못 시키니까. 그리고 우리 FTA 때문에 일정 또 쌀을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논 일부 있잖아. 논이 많은 그 일부 중에서는 타작물을 재배하게끔 다 권유하고 있어. 관계상은 물론 아니에요. 타작물 좀 재배를 해주라는. 어느 정도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다 소비를 못 시키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지금 현재 타작물로 재배하고 있는 애들이 주로 누구냐면 이 조사료용표하고 그 다음에 콩하고 옥수수 있죠. 이 사료용 옥수수 같은 거. 이런 애들이 다 지금 타작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타작물로 하게 되면은 일단 정부로부터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또 직불금도 받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험도 가입합니다.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얘는 어째서 이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쌀이 남아도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올해 조사령표도 타작물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재배를 많이 했는데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침수돼가지고 경작불능 처리가 올해 참 많았어. 이 내용. 이런 것들. 어쨌든 자 조사령표는 경작불능 보장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논작물 중에서 자 밀보리가 있어요. 밀보리. 밀과 보리는 친구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밀과 보리는 친구. 밀보리는. 둘이 친구야. 근데 지금 하나가 또 들어왔어요. 얘가 이제 올해 2023년도 신상품이거든요. 자, 신상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시범사업이라고 표현해요. 올해 2024년 첫 가입이야. 제가 엊그저께 다른 제 해남 쪽에 가봤더니 벌써 보험 가입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얘 세 개는 친구야, 친구. 밀보리, 기리는. 지금 기리는 우리 교재에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들어오시면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 보험 기간도 똑같고 가입도 똑같고 조사 방법도 똑같아. 어차피. 그러면 이 세 개는 보험 가입을 우리가 언제 하냐면 얘들은 이모작이잖아요. 벼 수확하고 얘 뿌리잖아요. 얘.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리 같은 경우 밀이라든가. 그래서 얘는 2023년도 언제 우리가 보험 가입하냐면 10월 달에 가입해요. 우리가 벼 수확하고 얘들 뿌리는 거예요. 10월이나 11월 달. 11월. 이때 가입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리축제 청보리 봄에 막 하잖아. 얘들이 다 겨울을 나는 작물들이야. 겨울을. 그래 얘들 수확을 언제 하냐면 2024년 수확 종료 시점이 언제냐면 다음 연도에 6월 30일. 둘이 세 가지 공통점 똑같아요. 둘이 세 가지. 친구로 보시면 돼. 밀보리, 기리는. 이 상품들이 다 겨울에 있잖아요. 우리 농지에 다 있는 애들이야. 그래 봄에 파릇파릇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 밀보리 일단 교재에는 밀보리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애들은 이때 우리가 보험 가입해가지고 중간에 똑같이 65% 이상 고사했다. 그러면 뭘 보장해준다? 경작불능 보장해줘요. 경작불능. 얘도 경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확기 때 경불이 아니라 수확기 때 수확량이 줄었다. 그럼 보험금 줘야 되죠? 수확감소 보장해줍니다. 그래서 밀보리는 경작불능 보장하고 수확감소만 있는 겁니다. 얘는 뭐 2항이 있다, 제2항이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수확불능. 2항, 제2항 수확불능이 있는 것은 벼만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도 우리가 보장 시기 가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뭐 계약체결이 24시라든가 아니면 2항 있잖아요. 개체 24시부터 시작을 해서 경불은 언제까지? 수확 개시 시점이라는 용어 씁니다. 수확 개시 시점.
경작불능 가보시면 방금 벼는 출석이었잖아요. 밀보리는 수학 개시 시점. 수학 개시하기 전까지 경작불능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감소 보장 가보시면 개체 24시부터 시작해서 수학 종료 시점인데 얘는 해를 넘어가잖아요. 해를 다음 연도 이듬해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봄 종기가 똑같아. 6월 30일이. 밀보리 길이 공통점이에요. 밀보리 길이는 친구야. 항상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 조사 방법도 똑같고 보험식 시작도 비슷하고 말 종료도 똑같아. 자, 이 내용이 자 여러분들 교재 156페이지 가보시면 156페이지 자 봐보시면 중간중간에 본 목적물에가 벼, 조사료용벼, 밀보리, 마기가 섞여 있는데 일단 벼만 싹 추려온 거예요. 제가 먼저 설명했을 때. 자, 벼에서 가보시면 이양 즉파 불능 보장이다 했을 때 개체 입사시부터 판매 개시년도 7월 31일 제2양 재직파 7월 31일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장이 있어서 가보시면 벼는 출수기 전 다만 조사료용 벼는 판매 개시년도 8월 31일 밀보리는 수확 개시 시점 그 다음에 수확불능 보장이 있어서 벼는 11월 30일 그 다음에 수확감소 보장은 11월 30일 밀보리는 다음 연도 6월 30일 그 다음 제일 하단에 자 우리 벼에만 있는 병충해 특약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병충해로 인한 보장을 해주는데 거기 가보시면 병충해에 있어서는 제2양 재직파 경작불능 수확불능 수확감소를 해주는데 병충해로 인해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병충해로 인해서는 벼가 2양 직파 불능 보장이 없죠. 위에하고 비교했을 때 2양 직파 불능 보장이 없잖아요. 병충해가. 왜 그러겠어요? 2양도 안 했는데 병 걸릴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보장이 없겠죠. 즉 병충해로 인해서는 2양 직파 불능 보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2양된 벼에 대해서 병충해 걸렸을 때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2양 직파 불능 보장이라는 것은 아직 2양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 내용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런 내용. 자, 그 다음 157페이지. 자, 보험 가입 금액 가봅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은 몇 킬로그램 보험 가입할 거야? 그래서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그 다음 1,000원 단위 미만 절사. 다만, 조사료용 벼는, 여러분 조사료용 벼는 방금 우리가 수확 안 한다고 그랬잖아. 우리 집에 수확량이 없죠. 수확량이 없으니까 가입 수확량으로 보험 가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사료용 벼는 생산비식으로 보험 가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 자 조사료용 벼 조사료용 벼의 보험 가입 금액 구하는 공식은 보장 생산비 100제곱미터당 보장 1제곱미터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야? 거기에다가 그게 뭐라고 나왔냐면 면적이 얼마니? 지금 이렇게 면적. 그래서 조사료용 벼는 방금 우리 뭐만 해준다고요? 조사료용 벼는 경작불능 보장만 해준다고 그랬어요? 경불 보장만 해줍니다. 즉 2양 직파 완료 24시부터 시작을 해서 봄이 언제 끝난다? 8월 31일에 끝나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시겠죠. 그러면 지금 조사료용 벼가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1제곱미터에 2,000원입니다. 하면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이야. 지금 그런 의미라고요. 보험 가입 금액. 들어가는 생산비가 2,000원이야. 지금 그런 의미. 그럼 자 이렇게 보험 가입해놨어. 근데 사고가 났다. 그럼 얘는 무슨 보험금 준다고요?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얘는 무슨 보험금 준다고요? 경작불능 보험금밖에 안 준다고 얘는. 그러면 자 얘가 죽었어. 65% 이상이 죽었어. 돈 줄 거예요. 경작불능 보험금 줄 거야. 경작불능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얘는 달라요. 경작불능 보험금이. 자, 몇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59페이지. 조사료비를 다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교재 159페이지 가보시면 중간쯤에 경작불능 보험금 해가지고 자, 교재 159페이지. 자, 페이지 159페이지. 중간쯤에 자, 조사료용 벼의 경작불능 보험금 오른쪽에 가보시면 단서정 하나 있어요. 즉 다른 애들 경작불능 보험금 아까 복분자에서 경작불능 보험금 보셨잖아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에서 그 일정 비율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45%, 42%, 40%, 35%, 30% 줬잖아요. 그런데 조사료용표의 경작불능보험금 다릅니다. 거기 단. 조사료용표의 경작불능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거기 써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보장 비율 곱하기 경과 비율. 얘는 경작불능보험금 구하는 공식이 달라요. 방금 우리 복분자라든가 나머지 있잖아요. 모든 다른 것들은 다른 경작불능보험금은 방금 아까 우리 복분자에 했었던 것처럼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일정 비율. 이 공식 다 똑같아. 공통이야, 공통. 다른 것들은. 자, 벼 경작불능보험금, 마늘 경작불능보험금, 배추 경작불능보험금 다 이 공식이에요. 다 이 공식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정 비율이라는 것은 방금처럼 45% 줍니다. 42%, 40%, 35%, 30% 주잖아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얘는 다 이렇게 구한다. 다만 조사료용 벼만 이렇게 구해. 누구하고? 나중에 배울 우리 바짝물에 사료용 옥수수하고 똑같아. 자, 이 애들 공식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보장 비율 곱하기 경과 비율이야. 자, 이 공식. 자, 그러면 이제 보장 비율하고 경과 비율을 찾아내야겠잖아요. 자, 뒷장에 160페이지 나. 자, 교재 페이지 160페이지에서 자, 나 봅니다. 나. 자, 나에서 조사료용표에 일단 보장 비율 보겠습니다. 여기 보장 비율. 이 조사료용표의 보장 비율은 자, 다섯 가지가 있어요. 45%짜리, 42%짜리, 40%짜리, 35%짜리, 30%짜리. 거기 보장 비율 45%형, 42%형, 40%, 35, 30%형. 그럼 이때 주 1, 주 1, 2 봅니다. 자, 이 45%형이 당연히 제일 좋죠. 얘도 당연히 제일 좋죠. 아무나 가입 못해. 봐보니까 45%짜리는 거의 가입 조건 3년 연속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간 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 결론은 얘는 손해율이 100% 이하인 계약자만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2%짜리는 자, 저보다 아래죠. 2년 연속 가입합니다. 손해율이 100% 이하. 내가 올해 가입하려고 하는데 전년도 3년 연속 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 또 손해율이 약하다. 그러면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미래. 자, 경과비율 다시 그 나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나. 다시 읽을게요. 이에 나. 조사료용표의 보장 비율은 경작불능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비율로 보험 가입을 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하며 자, 끝났습니다. 이제 보장 비율. 자, 그 다음에 경과 비율은 밑줄. 사고 발생일이 속한 월. 즉 사고가 결론은 자, 식물체가 죽었는데 그 65%가 5월 달에 죽었니? 6월 달에 죽었니? 7월 달에 죽었니? 8월 달에 죽었니? 그 말이에요. 즉 사고 발생일이 속한 월 거 경과비율을 쓴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하단에 있는 자, 사고가 5월 달에 사고 났다. 그러면 몇 프로 보험을 주겠다? 80%. 6월 달 사고 났다. 85%. 7월 달 90%. 8월 달 100%. 왜? 우리 보장 기간이 8월 31일이니까 8월 달 안에 다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자, 여기 경과비율. 이 경과비율은 사고 발생일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에 따라서 5월달 사고 났다. 그럼 몇 프로? 80% 줍니다. 85% 줍니다. 90% 줍니다. 100% 줍니다. 이 경과비율은 암기 80, 85, 90, 100. 이렇게 조사령 비율은 딱 이렇게 마무리해 놓으면 돼요. 자, 이 계약자가 보험 가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일이 2023년 4월 10일 날 보험 가입했어요. 자, 보험 가입 면적이 3,000제곱미터예요. 1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가 자, 3,000원입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을 할 때 이 계약자의 자기 부담 비율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보장 비율은 45%형을 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험 가입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보험 사고가 발생했는데 2023년 6월 25일 날 사고 났습니다. 사고 원인은 호흡 피해였어요. 이 당시에 가서 피해 면적 조사를 해봤더니 피해 면적이 2100제곱미터였어요. 그래서 계약자가 경작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계약자가 경작을 포기했고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돈 주세요 이 말이. 이렇게 여러분들 사례를 주는 거예요. 먼저 보험 가입 금액 구해볼게요. 보험 가입 금액은 방금 뭐라고 했어요? 보장생산비 곱하기 가입 면적. 자, 보장생 3,000원의 면적. 3,000원 곱하기 3,000제곱미터에서 900만 원이 뭐가 된다?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 구해놨고. 자, 경작불능 보험금 줄게요. 자, 일단 사고 원인. 보상하는 재해로. 호흡 맞네요. 그 다음에 식물체 피해율이 65%인가 봐야 되겠죠? 3,000제곱미터 가입을 했는데 2,000제곱미터. 37에 21. 식물체 피해율이 70% 맞죠? 65% 넘었구나. 그 다음에 계약자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했죠. 조건 다 충족한 거예요. 경작불능 보험금 주는 겁니다. 그럼 이때 경작불능 보험금은 자, 공식 저거. 보험 가입 금액 900만 원 곱하기. 자, 이 계약자는 45%형 가입해놨죠? 0.45. 그 다음에 자, 사고 발생일이 2023년 6월 25일 날 사고 발생한 거예요. 그럼 6월 25일 날 하게 되면 몇 프로 준다고요? 85%. 0.85. 이렇게. 이 돈을 갖다 용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작불능 보험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조건 충족을 항상 먼저 보셔야 돼요. 보상하는 재해, 사고 발생일, 그 다음에 식물체 피해율이 몇 프로인가? 65% 이상 충족이 되었는가?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했는가? 조사량표는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다른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됐죠? 자, 그럼 조사량표가 다 정리돼 버렸고 다시 자 157페이지. 자 157페이지에서 제리에 보험 가입 금액 하다 온 겁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성량 곱하기 가입 가격 또는 표준 가격. 다만 조사료용표의 보험 가입 금액 구하는 공식은 보장 생산비 곱하기 가입 면적 1,000원 단위 미만 절사. 자, 보험료는 우리가 전체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로 표현하고요. 자,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 이때 정부 보조보험료는 순보험료의 50%와 부가보험료 100%를 줍니다. 다만 표는 보장 수준에 따라서 가입 조건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자, 우리 표 이미 배웠잖아요. 표 자기부담비에 따라서 교재 몇 페이지냐면 이거 앞에 몇 페이지일까? 교재 105페이지. 자, 교재 105페이지. 정부에서 주는 거. 표하고 뭐 하고요? 과수 사정은 차등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전체 보험료를 뭐라고 표현한다? 영업보험료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합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정책보험이니까 정부에서 엄청난 파격적인 보험료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자, 이 순보험료에 대해서 도와준다고요. 도와주는데 누가 도와준다고요? 정부에서 몇 프로 준다고요? 50%. 정부에서 무조건 50%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도와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지자체는 0%부터 40%까지 지자체별로 달라요. 얘는 무조건 조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내게 되냐면 나머지는 계약자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얘가 기본이야. 그리고 누구는 이 부가보험료는 누가 다 내주냐면 정부에서 100%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얘가 기본 세팅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모든 다른 품목들은 정부에서 50%를 주는데 과수 4종, 사감의 단감 떫은감, 과수 4종과 누구는요? 변은 다르다고. 무조건 50% 주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 과수 4종과 변은 자, 거기에 의하면 자, 거기에 보장 수준으로 나왔는데 보장 수준이 60%라는 것은 자기 부담비율이 몇 프로짜리다? 40%짜리. 즉 보장 수준이 90%짜리라는 것은 계약자가 몇 프로 책임지는 거냐면 10% 계약자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얘를 갖다가 우리는 보장 수준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기 부담 비율로 우리가 표시를 해보면 10%짜리, 15%, 20, 그 다음에 30, 40%짜리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를 우리는 다른 말로 또 정리를 해보면 방금 지금 이 교재는 보장 수준으로 되어 있잖아. 그럼 얘는 보장 수준이 90%짜리야. 85, 얘는 80, 얘는 70, 얘는 60.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자가 보장받는 비율, 또 반대로 계약자가 책임지는 비율. 그걸 갖다 우리는 자기 부담 비율. 얘는 다른 말로 하면 얘는 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보장 수준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계약자가 가져가는 돈이니까. 그럼 이때 과수 4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몇 프로 주니? 지금 그 말이잖아요. 과수 4종. 했을 때 밑에서부터 올라가자면 자, 60% 줍니다. 60% 줍니다. 50% 줍니다. 얼마에? 38% 줍니다. 35% 줍니다. 자, 변은 44%, 46%, 50%, 55%, 60% 준다는 거야. 저기 내가 포도를 보험에 가입한다. 그때는 정부에서 무조건 50%야. 내가 마늘을 보험에 가입한다. 정부에서 50%. 감자를 보험에 가입해서 정부에서 50%. 그렇지만 과수 4종과 변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원해주더라 그 말이에요. 차등 지원해준다는 거. 이 내용이 자 여러분들 교재 다시 157페이지로 와보면 교재 157페이지 자 거기에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즉 마보험료 구성의 내부 박스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 가 정보보조보험료는 순보험료 50%와 부가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지금 저희가 논작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논작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지문에 해당되는 이 가에 해당되는 것은 결론 누구와 누구는 밀보리 조사료용 변은 정부에서 무조건 보험료, 순보험료 몇 프로만 준다고요? 50%만 준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단 변은 보장 수준에 따라서 가입 조건별 차등 지원한다. 바로 이 말이죠. 이 말. 변은 이렇게 50% 주지 않아요. 이 말이라고요. 이렇게 차등 지원해 준다 그 말이에요. 변은. 자,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산출하러 가겠습니다. 자, 보험료에 있어서 조사료용벼, 밀, 보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보험료 산출은 좀 나눕니다. 왜냐면 제일 하단에 당구장 표시 가보세요. 당구장 표시에서 첫 번째 줄 벼 봐보세요. 벼 품목의 경우에는 이 가에다가 3개를 곱하라겠어요. 2개를 더. 그래서 자 보험료 산출에 있어서 자 밀, 보리, 그 다음에 조사료용 벼. 조사료용 벼의 보험료는 심플해요. 뭐라고 나왔어요?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요율에다가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 결론은 뭐만 해당되는 거예요? 가요손만 해당되는 거야. 이 애들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요율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률. 가요손밖에 해당 안 돼. 얘는 방제설 막 그런 거 없어요. 보험료 산출이. 근데 이제 변은 두 가지가 더 붙어. 변은 즉 벼보험료 구하는 공식은 자 변은 병충해가 있으니까 병충해는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하기 싫으면 가입 안 해요. 그래서 병충해가 여기가 특약보험료 따로 있고 보통약관 보험료 따로 있고 지금 한 거야. 근데 공식은 똑같아 어차피. 요율만 달라져. 요율만.
특약요율. 근데 공식은 가보시면 가요선, 보험가입금액의 요율에 그다음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즉 가요선까지 그대로 옵니다. 가요선. 근데 여기에다가 할증을 시키는 거예요. 할증. 그냥 피해가 심해지니까. 즉 벼를 무슨 재배한다? 직파 재배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피해가 올라갑니다. 얘 수확량이 떨어져. 수확량이 떨어지니까 할증시켜버려. 직파 재배 뭐 한다? 할증. 그다음에 또 역시 우리가 친환경 재배하잖아요. 그만큼 농약을 못 쓰니까 수확량이 확 떨어져요. 확실히 떨어져요. 가보면. 그래서 보험료 할증시켜버려. 그래서 1 플러스 친환경 재배한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할증. 이거예요. 이거. 즉 벼에서는 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벼 보험료 산출시에는. 친환경 재배와 직파 재배는 할증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약보험료에는 다 똑같아요. 뭐만, 이 요율만. 이 요율이 특약요율이 붙는 거예요. 더 진짜 저렴하죠. 특약은 항상 우리가 조금 더 싸잖아요. 얘는 가요선에다가 할증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157페이지 됐고요. 157페이지. 자, 그 다음에 158페이지 가보시면 자, 이렇게 성립된 보험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무효가 됐습니다. 효력 상실되었습니다. 그럼 보험료 환급하는 내용 같습니다. 동일이에요.